사랑을 다루는 로맨스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쉐이프 오브 워터이니까 스포가 많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꼭 보고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할 건데 일단 저는 진행을 맡은 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마우이님부터 네. 이렇게 돌아갈게요. 안녕하세요, 마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봉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빗 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피곤하실 텐데 지금 평일에 지금 찍고 있는데 다들 피곤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로맨스 장르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마위님은 좀 로맨스 팟캐스트를 좀 로맨스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진짜 안 보는 장르 중에 하나라서 그럼 왜 안 보시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달달한 거를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냥 잘 손이 안 가게 되는 좀 인위적이다라는 느낌도 있고 해서 약간 닭살도 돋고 예. 그럼 이브님 혹시 어떻게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 왜 좋아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왜라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사랑이라는 정서를 무조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멜로 영화처럼 안 보이더라도 사랑을 다루고 있다면 저는 다 멜로 로맨스 영화로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즐겨보고 제가 평점 높게 준 영화 대부분도 다 멜로 영화, 로맨스 영화입니다.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억지 로맨스가 들어간 영화도 있잖아요. 저 둘이 이어지는 한국형 로맨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잘 만든 웰메이드만. 네. 그러면 김봉나님은 어떻게 로맨스를 좀 좋아하시나요?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랑이란 소재가 꼭 뭐 연인 관계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빼고 오히려 뭐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오늘 다루게 될 영화라든지 좀 클리셰가 좀 적은 그런 영화에서의 발견되는 사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러운 사랑? 네. 그럼 데이빗님은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진짜 안 보는 장르 중에 하나긴 한데요. 이유가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감정이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편입되지 않고서는 잘 공감이 되지 않아서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MBTI가 T신가요? 네. 호연님은 어떻게? 저는 좀 가벼운 영화를 좋아해서 가벼운 영화는 로맨스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로맨스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가벼운 영화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혹시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다 하는 거. 그럼 가장 최근에 본 로맨스 영화라든지 어떤 거? 로맨스인가? 만약에 우리를 가장 최근에 보기는 했어요. 그렇죠. 뭐 그것도 로맨스 영화라고 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약간 좀 다양한 분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저도 로맨스를 막 주로 보진 않는데 요즘 들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로맨스를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공감이 된다 해야 되나. 어렸을 때는 좀 내 사랑이 좀 중요했다면 이제는 좀 다른 사람 거 보면서 참고도 좀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질문지를 드리긴 했지만 이게 꼭 여기 있는 것만 질문 드리지 않거든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게 또 로맨스를 안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현실의 로맨스랑 이 로맨스 영화에서의 로맨스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건가요? 마우님 어떻게?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커플 한 쌍마다 하나의 이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특징 집어서 좀 특이한 거를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내가 남들 연애하는 거를 찾아서 봐야 되나? 진짜 엄청 예쁜 얘기 아니면 굳이 뭐 손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봉남님은 어떻게 봉남이래. 데이비드님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 사랑 이야기에 크게 동요되진 않는 편이에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좀
좀 비논리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좀 막힌다. 개연성도 별로 챙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영화에서는. 아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그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영화의 개연성이 좀 망가지는 것 같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이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그 이게 그 로맨스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대부분의 로맨스 영화가 사랑의 생로병사가 있다면 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이루어지거나 뭐 어쨌든 그런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영화가 보통 끝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두 주인공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분명 이제 카메라가 포착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점을 놓치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보다가 좀 집중을 안 하고 보고 있었는데 둘이 왜 좋아하는지 이제 그 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80분이 다 이해가 안 됐던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약간 현실에서 좀 비슷하네요. 내가 쟤를 왜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저는 그런 의미로 연애 프로그램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다른 분들이 그런 의미로 영화를 안 보듯이 저는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을 안 보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소재가. 예를 들어 뭐 펀치 드렁크 러브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사랑에 빠지고, 근데 저는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일단 소재가 신박하기도 하고 좀 제가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을 감독들이 다루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더 성숙한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오늘 영화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성숙하면서 이상한 사랑이잖아요. 네, 맞아요. 외계인하고 사랑에 빠진 내용. 맞아요. 그런 느낌이. 호연님은 어떻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저는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연인과의 사랑도 나오는데 가족과 그 아빠랑의 사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영화 얘기 좀 하기 앞서서 좀 여기 이제 다른 질문도 해주신 분 있는데, 그 현실에서도 좀 감정만으로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막 계속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걔를 왜 좋아하는지가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특히나 약간 친구 사이에서 연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선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정신 차려 보면은 쟤를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며드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망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역순을 해볼까요? 호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현실에서 그러니까요. 그냥 본인이 이야기를 하셔도. 왜냐면 저희가 이거 가명을 쓰잖아요. 네. 사실 이래서 가명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제가 지난번 로맨스 파티 때도 그냥 제 연애썰 거의 다 풀었거든요. 그래? 봐야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이게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감정만으로 관계가 유지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막 가치관 이런 것도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는 감정만으로는 사랑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다른 여건이 좀 도와줘야 네. 된다. 그럼 데이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시작의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유지라고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인간이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게 본능하고 이성하고 감정이래요. 뭐 사랑도 결정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도 관계 유지를 결정할 때도 당연히 본능과 이성도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영화에서 엘라이자도 감정만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이게 약자로서의 유대도 있었고 본능적 끌림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핀트가 약간 이제 그 제가 말하고 약간 이게 조금 다른 것 같긴 한 게, 저도 유지라고 하는 게 뭔가 감정, 그러네요. 저도 막 감정만으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네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또 감정이 있으면 뭔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안 맞아도 좀 맞춰가려고 한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감정이 있으면 그게 좀 동기가 돼서 내가 좀 메꿔보려고도 하고, 좀 뭐 예를 들면 좀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그럴 생각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봉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상주의자라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뭐 커플이나 부부를 봤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연인이 되고 왜 부부가 됐는지. 근데 제가 좋아했던 경우들을 보면 다 진짜 뭐 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감정만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외부 요인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연인이 아니더라도 친구만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그 친구의 다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귄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장 친구만 보더라도 걔 뭐 학력, 직업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소꿉 친구들을 보면. 근데 그게 연인이라고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저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 약간 궁금한 게, 이게 그 소꿉친구랑 저는 좀 멀어지는 경우가 생겼던 게 학교가 좀 달라지고 몸이 좀 멀어지고 하면은 꼭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공감대가 좀 부족해지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좀 공부 쪽으로 갔는데 어떤 친구 이제 재능 쪽으로 가면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얘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뭔가 생각나는 친구들이 전 있더라고요. 지금 제 동네 친구도 한 명이 제주도로 이사 갔는데 솔직히 연락 안 할 법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친구가 동네 친구들보다 더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마음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몇 명. 그거는 그게 오히려 감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시작해서 연락까지 닿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 거기서 감정이 이제 끝난 그렇죠, 관계인 거 아닌가. 네. 약간 좀 더 진실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네, 맞아요. 이분님은 혹시 저는 감정만으로 사랑은 유지될 수 있는데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 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저는 감정만으로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눈물 좀 닦고. 네. 마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냥 이게 뭐 결론을 딱 정해야 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수 있을까 하면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믿고 살면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면은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요? 뭔가 그렇게 믿고 살면 예. 언젠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찾아올 네네. 것이다. 그럼 혹시 연애를 좀 해보신 편인가요? 아니요. 그럼 마지막 연애가 언제신가요? 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몇 년 전. 그럼 약간 너무 망상에 빠져 계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남들 얘기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질문들 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것도 좀 약간 좀 다른 이어진 질문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아예 다른 생명체하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좀 공감이 되셨어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 여쭤보니까 이 영화가 왜 이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거를 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분님부터 한번 왜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저 원래 이 영화를 진짜 보기 싫었거든요. 네. 이거를 개봉했을 때 당시에도 거부감이 들어서 안 봤고 아카데미 작품상 탔을 때도 그래도 싫어서 안 봤고 근데 여기서 투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봤는데 이제 제가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저처럼 어떻게든 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이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보는 사람도 이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힘으로 뭔가 설득하게 하는 나 자연스럽게 그냥 두 사람의 사랑을 목격하고 있는 어느 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이해가 됐냐면 이게 괴생명체가 사실은 이제 표현, 비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됐던 것 약간 같아요. 미녀와 야수 이런 네. 느낌으로. 네. 진짜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영화니까 어떠한 인물, 어떠한 인간상을 이렇게 어인으로 표현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약간 이해를 하시는 느낌. 비슷해가지고. 네. 저는 근데 전 다른 생명체여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 왜냐면 제가 이 영화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영화 허를 보면 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진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솔직히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외로워지니까 인공지능하고 막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생기고 심지어 막 그게 이제 좀 약간 수위가 높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그거를 위한 따로 구독 프로그램도 생겼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인 걸 보면 정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너무 비이성적이어서 정말 이 외계인도 어느 순간 잘못 보면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아예 순전 외계인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사람 형태를 띄었으니까 그 주인공은 뭔가 이제 사랑이라는 걸 많이 경험 안 해본 캐릭터고 주변에도 이제 동성애자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반론을 좀 들어볼까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옹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해가 네. 될 수밖에 없던 게 예, 되셨어요? 그래요? 네, 일단 두 분 얘기도 그렇지만 영화를 보면서도 공통점이 많았잖아요. 두 캐릭터 간에. 그래서 다들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이해 안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네,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해 안 하신 분이 없는 건가요, 사실? 저는 아직 이해가 마흔이 왜 이해가 안 되시는지도 한번. 근데 그게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네. 너네 둘이 사랑하는 거 알겠어. 근데 골라도 하필 걔를? 이라는 생각은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던 것. 그 정서적인 이해는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안 되고 이제 이 논리적인 이해만 약간 가져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차라리 스트링랜드가 나은가요? 저는 근데 걔는 인간성이 좀 인간성이 한 명은 인간성이고 한 명은 인간이 아니에요. 굳이 그 중에서 골라야 될까? 근데 저만 영화 보면서 스트링랜드 멋있다고 생각했네요. 저도 더 좋아하는 캐릭터였어요. 멋있지 않아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멋있고. 근데 그 뭔가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이러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해가 됐던 캐릭터가 그쪽이었어요. 그럼 소변 보고 손 안 닦는 것마저도. 저는 그렇지. 그래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뭐 전과 후에 둘 다 손을 닦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저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약간 해외 영화에서 이런 거를 좀 남성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왜냐면 그 옛날에 제가 옛날이 아니죠. 비교적 최근에 서브스턴스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남자 주인공이 약간 좀 그런 성향이잖아요. 완전 뭐라지? 봉건적 약간 그런 남자 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손을 안 씻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되게 잘 보여줘요. 손 안 씻는 장면을. 근데 그거 그냥 아저씨들이 잘 안 씻는 거. 저희 회사 가보면 다 안 씻어요. 아저씨들이 사실 상남자였던 거.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장면이 저 떠오르더라고요. 서브스턴스에 손 안 닦는데 그게 약간 해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이런 생명체하고 사랑에 빠지는 게 이해가 되셨는지 데이비님은? 네, 이해가 됐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 주제를 강화하려면 쉽게 이해되진 않게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인간 형체고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근데 지구에는 인간 형체이면서 지적 대화가 가능한 다른 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을 기준으로 연장한 상상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오히려 막 AI처럼 아예 형체가 없거나 형태라도 인간 형태가 아니거나 아니면 지적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좀 많이 느끼는 게 제가 뭐 헤일멜이나 아니 뭐 옛날 미키 17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 그 외계인이 나올 때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좀 귀여워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을 오히려 좀 의도를 했으면 또 그것도 나름 네.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연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럼 처음에 왜 안 됐던 것 같으세요? 그냥 단순히 서사랑 이유가 저는 좀 부실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둘 다 이제 소외가 됐으니까 사회에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결핍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다 그럼 사랑을 느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예 그 결핍 있는 사람이 꼭 그렇게 다 느끼는 건 아닌데 네. 외롭다고 해서 외계인을 만나냐? 네. 그런 느낌으로. 사실 그 외계인 입장에서도 인간은 그 본인과 같은 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좀 들었을 때 저 약간 그 좀 꺼드럭댄다고 표현한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평가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그냥 평만 봤을 때 이거 되게 뜬구름 잡는 영화겠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영화가 되게 직관적이어서 좀 너무 좋았거든요. 영화가 생각보다 좀 웃겨요. 보다 보면은 좀 웃겨서 네 그래서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영화 한 줄 평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영화 각자 평점하고 간단하게 한 줄 평 정도? 네, 한 줄 평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5점 만점에 4.5점을 줬고 저는 4.5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5점 영화가 한 4편밖에 없고 그 다음이 바로 4.5라서 거의 최고점 수준입니다. 5점 정도 되려면 제 인생에 약간 좀 영향이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마오이님은 혹시 평점하고? 저 평점은 한 4점? 4점? 미감이 일단 좀 색감이 이 감독 다른 작품 부이랑 이 사람이 내는 그 색감이 있는데 그게 뭔가 뮤지컬스러우면서도 그래가지고 약간 뮤지컬 영화 같은 느낌인데 또 아닌 그게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드는데 서사가 저 아까도 얘기 이해가 살짝 안 드렸겠지만 돼서 대체 얘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싶은 느낌이 끝까지 설득이 안 됐어요. 그 마지막에도 약간 노래 부르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불 꺼지면서 그리고 또 뭐 무슨 주인공 일행들이 정확히는 이 외계 생명체를 구하겠답시고 진행시키는 이 스토리 라인이 저는 굉장히 민폐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비밀 기지에 있는 그 생명체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자기들 안에서 보면 대단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제3자인 관객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니네들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니네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느낌이 있어서 전 4점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아니지만 네, 좋습니다. 이분님은 혹시 저는 4.5점입니다. 왜 그런지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사실 음악도 너무 마음에 들고 촬영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많았고 또 소품도 미술 뭐 분장은 말할 것도 없고 편집도 되게 깔끔했고 또 두 개의 장면이 별점을 0.5씩 각각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 이따 들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얘기를 한번 해보죠. 봉남님은 평점하고 이제 왜 그 평점을 주셨는지도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도 4.5점을 줬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전에 영화
이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다뤘던 영화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더 뭔가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쵸, 그쵸. 그냥 보는 거랑 되게 분석하면서 보는 거랑 다른데 이 영화가 유독 그런 거를 했을 때 더 뭔가 장치가 많이 숨겨져 있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주인공 친구 할아버지한테도 어쨌든 그런 결점이라면 결점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 인물들을 다루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네. 그렇죠. 약간 영화 다른 수업에서는 다 다루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영화 수업에서도 이걸 다루거든요. 아. 저희 학교에서는 그 종교 영화라는 수업에서 이 영화를 다루거든요. 특히 이게 좀 신적인 요소가 들어간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신적인 요소 다루면서 좀 영화에 대한 미장센 몽타주 이런 분석을 좀 했던 영화여서 저도 그걸로 먼저 봤습니다. 책에서 먼저 보고. 네, 데이비님은 평점이 어떻게 되시고 왜 그 평점을 주셨는지 전 3점이고요. 네. 미장센과 색감으로만 3점이에요. 이 점은 그러면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스토리도 인물도 약간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명확히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는 방식이 되게 평면적이었고 주제의식이 너무 많은 요소에 분산이 돼서 이게 딱 집중되는 느낌이 안 들었고요. 그리고 그 스트릭랜드 그 캐릭터가 너무 매력 없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빌런으로서 악역으로서 긴장감도 주지 못했고 어떤 체제로서의 상징성도 좀 개인으로서의 서사가 부각되면서 그 부분도 좀 훼손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캐릭터와 그런 스토리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저는 스트링랜드에 굉장히 좀 몰입이 잘 됐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좀 현실적인 빌런이라고 생각했고 뭔가 집에서는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막 손가락도 뜯어버리는 마초남이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그 긴장감이 있었는데 약간 마음에 안 들으셨나 보네요. 이게 제가 좀 평점,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찾아봐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주류 해석으로는 약간 좀 그런 구조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가부장적인 백인 남성. 근데 조금 너무 희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체제에 대한 반항이고 약자의 유대면은 그거에 대한 무력감이나 좀 더 절박한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악역이 약간 희화되면서 좀 풍자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좋습니다. 좀 되게 새롭네요. 호연님은 한 줄 평점이랑 간단한 평가 정도? 저는 4점 정도고 우선 엘라이자가 사랑에 빠지면서 저는 구두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디테일이 좀 사랑을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강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4점을 줬고 1점은 그럼에도 이제 개 생명체와 사랑에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네. 쉽게 이해되는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중간에 보면 그 누구죠? 흑인 여자분 이름 뭐죠? 젤다님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신 건가요? 색깔이 변하는 그런 지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가미로 바뀌잖아요. 그 장면도 제가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그 장면을 좀 돌려보니까 그 부분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가미. 그렇죠. 그 포스터에도 나오고 그죠? 네. 그럼 이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2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물방울로 그 창가에 묻은 물방울로 이제 표현되는 배드신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게 좋았고 정말 세련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수준 높은 장면이죠. 네.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뭔가 영화적 마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 장면을 구성한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배우들의 연기부터 시작해서 촬영, 편집,
어떤 뭐 미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정말 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말도 안 되는 이 효과를 낼 때 저는 그 순간을 영화적인 마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라라랜드 엔딩 시퀀스 10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그걸 느꼈던 장면은 같이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 거기서 네. 이 영화가 심상치 않구나를 느꼈습니다.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 장면 약간 깼거든요. 왜냐면 이게 초반에도 계속 그 TV 장면으로 계속 틀어줘서 뭔가 나올 것 같다는 건 임지했는데 약간 좀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왔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게 조금 개연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영화적으로 뭔가 그런 노래 같은 게 전혀 안 나온 상황에서 그게 갑자기 등장했을 때 저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유는요. 네. 사실 뭐 개인마다 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그런 감상인데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조커 2가 닿고 싶은 지점이 이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좀 그냥 아름다웠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장면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영화적으로 풀었던 그런 감정은 좀 있죠. 옆에서 열심히 공감하고 계신 박우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저도 그 버스에 네. 그 창가에 이거 물방울 이렇게 따라가면서 물방울 점점 커지는 그게 딱 보고 이래서 제목이 쉐이프 오브 워터구나 이러고 해서 그게 좋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거를 하나 뽑자면 영화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스트릭랜드가 집에서 와이프랑 성관계라는 씬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장면이 스트릭랜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에 딱 알려주는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잠깐만 이러는데 입을 딱 막아버리고 맞아. 잠깐 기다려 이러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쵸. 그게 딱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그 장면이 참 괜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목이 타신가 보네요. 근데 자꾸 이렇게 건덕지를 주세요. 놀리고 계셨어요. 그럼 데이비님은 어디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저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마지막쯤에 스트링랜드가 그 크리처를 보면서 너는 신이구나 했던 그거 약간 되게 오묘하고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신념이 깨지는 거였을까? 어떤 거였을까? 좀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특히 저 눈빛이 참 정말 논란. 경이로운가? 그런. 나의 밑에 있었던 애가 너 신이었구나 하는데 거기서 저도 이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한다.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 배우를 보면서 그걸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봉남이 어디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다 너무 딱 그런 지점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당연히 물방울 2개 합쳐지는 장면이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뭔가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되게 잘했고 그리고 그래도 영화 만들어진 지 좀 된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보면서. 왜냐면 이게 보니까 2017년 영화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의 10년째가 돼가는. 그러네요. 9년 차니까 그러면 꽤 오래전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이 정도로 수준. 그러니까 오히려 맞아.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화적 마법을 좀 쓴 영화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수준 높은 소양이 있으신 분이어서 퀄리티가 그렇게 지금 영화랑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그럼 저는 좀 다른 장면 얘기할까요? 저는 좋아요. 그 처음에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저는 첫 장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화의 처음에 딱 장면이 딱 물속에서 딱 들어가면서 약간 옛날 얘기를 풀어주는 것좀 시작해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 뒤에 그 사랑을 나눈 장면하고 이어지잖아요. 저는 그 지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초반 장면도 정말 빼놓지 않고 그 생상이 되면서 그리고 이게 그 안대를 딱 써서 이렇게 뒤로 나가는 장면을 시작하거든요. 물속에서 벗어나는 장면으로. 근데 그 장면이 나중에 정확하게 나와요. 사랑에 빠지면서 그 장면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장면 전환
굉장히 세련되고 요즘 영화들이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음. 여러분들 뭐 영화 별로 재미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 영화의 좀 미장센을 뭐 얘기해 보자고 하신 분이 있어서 혹시 이거 질문 누가 주셨나요? 제가 했는데요. 네. 네. 그럼 하나만 찝어주시죠. 아까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 안 나왔던 게 혹시 있을까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 달걀이랑 네, 색깔인 것 같은데 색깔이 전반적으로 다 초록색이잖아요. 그 청소부 하는 사람들 옷도 그렇고 뭐 차도 그렇고 그 조명도 좀 그런 계열로 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물을 떠올리면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색깔을 했나?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가던 파이 색깔도 그런 그쵸, 색깔이잖아요. 키라임. 네? 키라임 파이. 아,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다 되게 통일한 것도 그 감독의 디테일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했고 계란을 되게 많이 활용했잖아요. 근데 계란이 처음에는 뭐 끓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계란이 끓으면 뭐 고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제 각기잖아요. 날계란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물의 모양을 표현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계란을 소품으로 활용을 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어떻게 저렇게 잘 생각을 했을까. 되게 그걸 계란으로 한 게 되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수준 높은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쉬운 거 얘기해요. 그 주인공이 그 스트링랜드 주인공이죠. 스트링랜드가 책을 읽거든요. 긍정적 생각이라는 책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장군이 전화 와서 얘기하는데 아 부정적인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겼거든요. 와 쟤는 정말 책 읽은 대로 행동하는구나. 참 단순하다. 보면서 그 장면에서 되게 웃었어요. 혼자 집에서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런 장면도 좀 생각이 나요. 혹시 다른 거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저 네. 몇 개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 제 영화를 오늘 봤거든요. 그래서 네, 네.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었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이제 물을 활용한 그 매직컷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잔잔한 물을 보여주다가 이제 그 계란 끓이는 그런 냄비로 넘어간다던가 그런 편집이 있었는데 저는 특히 이제 물방울 씬이 정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목이 쉐이프 오브 워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집었을 때 그 형태가 없는데 저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거를 물에 적절히 뭔가 이미지를 활용해서 눈에 보이도록 했다 영화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맞는 말이네요. 굉장히 그 감독이 나와서 하는 말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뭐 다른 거 얘기하실 분 있나요? 다른 건 아닌데 저도 네. 물 좀 더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 초반에 나오는 엘라이자의 일상에서부터 그렇고 되게 물을 좀 그런 섹슈얼한 긴장감과 물을 그쵸. 계속 그걸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좀 보여가지고 물이 좀 규제도 없고 억제가 없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그런 성적 욕망을 조금 그것도 같이 투영이 돼가지고 정말 그 어떤 이성의 규제도 없는 좀 그런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렇죠. 전 저걸 또 거기서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그렇게 사단이 나잖아요. 막 영화관에 물을 뭐 그리고 나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등에 외계인 등 딱 보이고 엘라이자가 딱 안겨 있는 딱 그 눈빛이 뭔가 되게 그런 좀 섹슈얼한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솔직히 잘 안 느껴졌거든요. 그냥 그런갑다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냥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면서 봤는데 그 해석도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 주인 아니 그 외계인이 갇혀 있는 그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돼? 목욕탕 같은 시설. 그게 지구라트의 모양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맞는 말이다. 왜냐면 걔가 좀 신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려고 하니까 이거를 의도해서 한 것 같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혹시 막 미장센 말고도 그냥 생각나는 상징적 소재도 다 다루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딱히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근데 제가 그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영화 처음에 되게 시간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애가 타이머를 맞추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 나레이션처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시간에 타임에 대해서 얘기 못 가면서 시간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뭔가 얘가 저는 그 안 풀린 것 같거든요. 제가 못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못 봐겠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 분 있나요? 약간 이게 좀 궁금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없는 것 같네요. 평가를 내 본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 제가 그것도 못 찾아본 거라 지구 같은 거 그냥 보고 와가지고. 네. 저도 몰라가지고 보고 그렇구나 했는데 그 주인공 일행은 과거에 살고 이제 그 악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배계층은 미래를 본다 이런 거에서 시간에 엇갈림이 있다고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차 살 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 같네요 라는 말에 비싼 차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주 연구도 미래에 대한 거고 근데 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주인공과 그 지인들은 보면 여전히 이제 화가이고 이미 이제 카메라로 바뀌었는데도 약간 이런 식의 과거 근데 과거가 그 미래 지향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저항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에 대한 메타포가 있다고 읽고 왔습니다. 굉장히 해맑게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처음에 되게 몰입해서 봤어요. 그걸 처음부터 되게 강조하길래 이게 영화를 보면서 이걸 생각해봐야지 어디서부터 저걸 얘기할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다가 재밌어서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였지? 이거 또 나중에 가서 또 허드럭대야 되는데 어디였었지? 근데 이제 못 찾아서 감사합니다. 약간 좀 이제 속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도 그 영화관 그 제목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가 뭐 영화관에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이방인 뭐 이런 뜻이래요. 흑인과 이방인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상징이 있다. 소수자에 대한 상징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 외계인이 그 서 있잖아요. 영화관에 혼자 딱 서 있는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소수자가 그냥 딱 서 있는 그런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뭐 있을까요? 혹시 이분님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뭐 편한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질문들이 좀 연결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어인에 대해서 지능과 감정을 윤리적 대우를 주장하던 인물들이 보안 용어는 좀 양심 없이 그냥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근데 박사가 죽인 거긴 한데 그 박사도 어떻게 보면 소수자를 되게 살려주는 그런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약간 양심적 가책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냥 망설여 죽여서 좀 놀래긴 했거든요. 혹시 이거 질문 주신 분 누구인가요? 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빤히 쳐다보셨군요. 그러면은 데이비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별로였나요? 네, 그래서 인상 깊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박사도 주인공 측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라는 면에서. 근데 이 박사가 처음에 이 어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근거가 봐라 똑같이 말이 통하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감정적 교류가 가능한데 어떻게 이 얘를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죽이냐라고 했는데 그 동기가 요 살인으로 훼손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의 어떤 그런 입장이. 네. 저는 약간 생각났던 거는 이게 냉전 시대 배경이잖아요. 그 사람은 소련을 대변한 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뭔가 그 소련의 그 스파이니까 뭔가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네, 뭔가 반발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근데 뭔가 그런 소수자들도 그런 면모가 있다는 걸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 혹시 마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소련 스파이라서 소련 스파이라서 그냥 그러니까 그 과학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는 거고
얘가 자라오면서 또 갖고 있는 자의 다른 면에는 또 소련 스파이로서 학습된 어떤 것도 있을 텐데 과학자로서 이 친구는 이 생명체를 보고 과학이 진보해야 되거나 뭐 아니면 얘도 뭐 똑같이 있는 오히려 미국인에 대한 인상은 소련 스파이로서 되게 안 좋거나 저희 뭐 일반적인 남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6.25 전쟁 당시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 새로운 괴생명체는 그런 인상이 아예 없는 새로운 백지 상태의 무언가인 거죠. 그래서 그 오히려 그 괴생명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도 학습을 이렇게 소련 스파이로서 받아가지고 이런 반감을 가지면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쩌면 그 과학자는 정말 소수자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과학의 진보가 좀 중요했던 네, 뭐 매드 그런 사람 사이언티스트 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봤을 수도 있겠네요. 이분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그 생명체도 뭔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상사한테 어필하기 위한 표면적인 명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그 박사가 그 어인을 지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면 그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사랑하듯 과학자도 자기 연구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박사도 그 생명체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지키려면 각 죄 없는 누군가를 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 훼손됐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엘라이자가 그 생명체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박사도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형태의 뭐 사랑이었다, 뭐 자기 아이를 보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약간 왜 굳이 죽였어야 됐을까 싶기는 해요. 탁 치면 기절할 텐데. 영화적 허용으로 막입 가리면 약간 기절하고 그런 거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호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보안 요원은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긴 한데 살짝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이 조금 메마르고 명령에만 복종하는 그런 기계적인 어떤 존재잖아요. 근데 어인 같은 경우에는 외형은 괴물이긴 하지만 뭐 사랑을 느낄 줄도 알고 그 주인공의 슬픔에 좀 공감하는, 엘라이자의 슬픔에 공감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그 일행들이 보안 요원을 죽이는 게 생물학적인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좀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시스템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모습이 가장 자신 있어 보이셨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 좋아요. 근데 되게 공감 가는 말이기도 하네요. 뭔가 이런 걸 영화에서 되게 자주 다루잖아요. 악의 평범성 이런 거 되게 자주 다루는데 뭔가 그런 거 좀 연관이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봉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네. 이브님이랑 뭔가 의견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이거를 꼭 인간에서 분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보다 뭐 챗GPT한테 더 위로받고 이러는 마당에 그 진짜 먼 훗날 저희가 그런 기계들한테 더 신뢰를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뭔가 이것도 그냥 그런 개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더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다 이걸 나누기보단 진짜 내가 더 마음 가는 거를 더 먼저 선택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별로 그게 인간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박사가. 그렇죠, 막 생각보다 좀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초이성적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편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박사 입장에서는 인간보다 더 뭔가 믿음 가고 이런 존재니까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이상한 행동이 아니다. 이미 마음이 더 그쪽에 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뭔가 그 네. 걔한테 더 마음이 갔을 것 같은 게 지금 스파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당국에서도 지금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으로서 더 그쪽에 뭔가 애착이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소수자라고 볼 수 있죠. 자기 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찾았을 때도 못 믿고 칼 숨겨놓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박사님.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고 한 5분, 10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2부의 첫 질문은 그 영화 속에 이제 일라이자? 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일라이자가 말을 못하는 인물로 좀 설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설정한 것 같은지 혹시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신가요? 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분님은 혹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뭐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아 진짜 궁금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아 그렇죠. 뭐 그런 의도로 질문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일단 뭐 가장 간단하게는 뭔가 되게 대표적인 소수자이기도 하죠, 장애인이니까. 근데 뭐 다른 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저는 네. 그러니까 굳이 이 일라이자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싶었으면은 다른 요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꼭 장애인이더라도 그렇죠. 뭐 다른 장애인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흔히 이제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는 거를 주로 대화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대사를 둘 다 각각 거세함으로써 좀 이런 종류의 뭔가 교감도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간단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꼭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더 말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마오이님.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인데 네. 그 생각이 비슷해서 첨언을 좀 하자면 네. 아까 나온 그 뮤지컬 장면 있잖아요. 네. 마지막쯤에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나온 이유도 약간 이쪽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은 자기들 상상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노래 그렇죠, 부르고 그렇죠. 춤추는 것이 자기들이 이 현실적인 부분이 와닿지 않아도 이 둘이서 만나서 벌어지는 상상의 공간에서 자기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즐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TV에 나오는 이 걔네들이 그 집에 가면은 TV에서 옛날 뮤지컬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도 요걸 보고 엘라이자인가? 얘도 요걸 보니까 이 두 명이 보는 로맨틱한 장면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서 얘들의 상상의 장면 속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저에게 공격을 하신 거군요. 좋습니다. 복남님은 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뭘 못하는 캐릭터를 쓸지? 저는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일단 외계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상상하기 나름이잖아요. 일단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그렇죠. 존재기도 하고 근데 뭔가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많은 장애인 유형 중에서도 좀 신비스럽게 다가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런 캐릭터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언어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말을 못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화라는 다른 언어적 도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두 사람이 비슷해 보이는 요소가 있어서 다른 그런 장애적 요소 중에 제일 뭔가 적합한 캐릭터로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되게 신비스러워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소통은 또 되니까. 네.
약간 딴 얘기긴 한데 그 외계인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먹어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음. 달걀 보면서 그게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거기서 그런 약간 것도. 호감이 약간 올라가는. 맞아. 보다 보니까 좀 귀여운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데이비님은 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엘라이자의 위치가 수용자에서 이렇게 말을 거는 쪽으로 이렇게 좀 수동적인 캐릭터에서 적극성을 확 보여주는 위치로 바뀌어서 좀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수어로 말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불리한 위치다 보니까 계속 초반에는 사람들한테 말을 듣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 어인한테 처음으로 한 게 수어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계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위치의 역전 이런 것도 좀 보였던 것 같고 영화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감각 중에 하나가 차단되면 다른 감각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입이 되는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주인공의 대사보다는 다른 것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약간 상상. 근데 그 아까 이게 마우님 말씀하셔서 생각 계속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좀 상상을 하기 위해서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좀 차단되면서 얻어지는 뭔가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위치잖아요. 저도 많이 느끼는데 뭔가 이제 학교나 이런 거 다니다 보면은 되게 불리한 위치에 있으시니까 되게 좀 자존감이 떨어져 보이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나설 때 좀 멋있는 그런 걸 좀 표현했던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호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스트릭랜드랑 좀 대비를 주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릭랜드 같은 경우에는 말을 되게 유창하게 하고 좀 위협하기도 하면서 좀 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 근데 엘라이자는 말을 못하는 게 좀 저희가 보기엔 말을 잘하는 좀 위협적인 인간보다는 좀 조용함 속에서 공감하는 괴 생명체에 더 큰 인간미를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이 그런 침묵으로 조금 더 관객들한테 울림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또 잘 보여지는 장면이 스트링랜드가 가스라이팅 하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군한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매몰차게 실패하긴 했지만 그 장면을 봤을 때 얘가 뭔가 구워 삶으려고 하는구나가 딱 보였거든요. 그때 그리고 딱 뭐 카메라가 딱 클로즈업 되면서 되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연출하려 했는데 그게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이 캐릭터가 말을 못하는 게 스트링랜드랑 확 비교가 되니까 대비가 돼서 그렇죠. 이것도 아까 그 데이비님이 말한 거랑 좀 이어지는 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캐릭터를 의도해서 처음에 스트링랜드가 확 접근했을 때는 완전 쫄잖아요. 완전 쫄아서 도망가는데 나중에는 수어로 거의 욕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안 나오지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지랄하지만가? 그래요? 그냥 영어로 그 FUCK라고. 그래요? 영어 그 알파벳 형상이래요. 그냥 그걸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조금 캐릭터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네, 그걸 또 잘 보여주는 게 아까 계속 나왔던 색채의 변화 뭐 이런 거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생각이 하나 더 나는데 말해도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못하는 장애인으로 설정을 하면 저희가 그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사람, 그러니까 일라이자랑 교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랑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화를 배워야만 그 사람이랑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수화를 배워서 일라이자랑 소통을 하는 캐릭터들은 다 그녀에게 우호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스트링랜드는 일라이자한테 성적으로 끌린다고 말은 하면서 그녀가 하는 수화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교감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좀 수준이 올라가서 제가 이게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다들 영화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고양이를 먹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왜 굳이 저 장면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것도 이 영화의 짜임새랑 이 퀄리티상
그 의도가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드는 생각은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얘가 좀 확실한 그 뭐라 해야 되지? 공격성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생명체를 보여주고자 했나? 약간 그 늑대 소년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려 했나? 왜냐면 그 나오잖아요. 그 자연의 상태라고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연 상태라서 강요할 수 없다는 뭐 그런 걸 보여주면서 뭔가 좀 당연한 장면이다라고 받아들여지게끔 원했나? 그 생각은 들었는데 뭔가 그게 의도가 정말 맞나? 그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둘이 좀 대비되는 캐릭터기도 하죠. 뭔가 좀 물고기랑 고양이니까 약간 좀 먹고 기는 관계긴 한데 뭐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혹시나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다들 약간 깊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네, 조금만 더 가까이 가주세요. 일단 네.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캡팟인가요? 예, 캡만 말고 캡파파라가지고 캡팟. 네. 일단 화에 잠식돼서 이제 한동안 오, 얘 봐라 이러면서 삐뚤게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이 친구는 굉장히 그 일단 생명체가 다른 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인간으로서 바라보면은 되게 미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온 성인이라면 뭔가 사회적인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고 학습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아예 없는 친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넣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학습이 아예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여자 주인공도 이제 그런 게 좀 덜 학습돼 있는 그렇죠. 친구 같거든요. 뭐 새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보면서도 일단 짜증이 샘솟아서 이 영화에 몰입이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너가 지금 말을 못하는 거지. 예. 자꾸 말을 못하는 거랑 그런 상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자꾸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뒤에서 화내는데 예. 거기다 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 주인공 두 명이 굉장히 미숙한 성인으로서 되게 사랑이 아까 성숙하다고 하셨는데 사랑이 원초적인데 그걸 즐기고 하는 인간들은 되게 미숙한 캐릭터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일부러 고양이의 머리가 그렇게 통째로 날아가는 절단면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열받는 장면이. 저는 그러니까 들으니까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게 인간과 그 외계인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딱 그 장면 하나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리시키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 장면을 통해서 그 괴생명체한테도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영화를 저는 사랑 영화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두 인물이 만나서 서로에게 뭐 그렇게 해서 된다 연대를 느낀다로 가버리면 약자에 대한 연민으로밖에 이게 안 남을 수 그렇게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괴생명체한테도 인간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스트링랜드가 개를 학대하는 것처럼 개도 고양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도 인간과 거의 비슷한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라는 식으로 그 지위를 부여해서 둘의 사랑을 조금 더 보편적인 감정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또 그런 걸 다루는 영화들도 꽤 있죠. 뭔가 소수자라고 해서 꼭 다 착한 건 아니고 그쵸. 사실 모두가 다 악인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제가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게 사회에서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흑인들 레이시즘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쵸. 사실 흑인들이 동양인들을 되게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뭔가 걔네가 약자라고 해서 꼭 선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조금 연상이 좀 되긴 하네요. 새치기를 하는 이런 모습과 이런 게 좀 연상이 되긴 하네요.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 거 있나요? 왜님?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엘라이자가 주는 달걀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먹은 거 아닐까요? 너무 작기는 하죠. 아 그쵸. 한 정도 먹어요, 먹어야 돼. 먹어요. 그쵸.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니까 그쵸. 근데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보면서 아니 너무 약간 뜬금없을 때 갑자기 고양이 머리가 뜯기잖아요. 맞아요. 막 둘이 그 공격적으로 막 하는 건 그것도 알겠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머리가 뜯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것과 별개로 그 할아버지의 대응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할아버지 대응이 그럴 수 있다. 쟤한테 강연받는다. 좀 되게 멋있는 포용을 갖춘 어른의 자세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더 생각나는 거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까요? 그러면 또 이어서 이제 제가 탈모노인 이런 거 질문 주신 거 탈모노인이라고 적으셨네요. 탈모노인 청소부 아줌마라고 적으셨는데 이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이죠. 네. 이런 주변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막 머리 나서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혹시 이거 질문 주신 분은 제가 넣었는데 네. 저 그 탈모노인은 그냥 이렇게 사이드 메뉴로 넣은 거고 네. 사실은 그 청소부 아주머니의 인간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싶어가지고 예찬 타임인가요? 칭찬 타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일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 이 아줌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새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재자의 역할인 거죠. 중재자. 이게 얘가 새치기 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와서 앞에 가니까 오냐 앞으로 가거라. 대신 내가 뒤에 커브 쳐주마 이러고 이제 막아주고 근데 처음에 이거 얘가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막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고 나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가 뭘 하든 막진 않으마 같이 가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같이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 아줌마가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이 행동이 가장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나. 탈모가 아니고 이 퀴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성함이 뭐죠? 할아버지 성함 혹시 아시면 자일스. 자일스. 자일스 할아버지. 자일스. 이 자일스 이분은 네. 뭔가 이 아줌마와 비교했을 땐 그래도 조금 미숙한 성인의 모습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해서 이 젤다 아줌마의 이 인간성이 훌륭하다. 돈 받을 만하다. 가장 성인다운 사랑을 하지 않았나. 이 아줌마가 이 일라이자란 여주인공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의 형태가 가장 사회적으로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근데 또 출근해서 남편 욕만 하는데 그거 남편 수는 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양편이 욕을 할 만한 게 또 나중에 맞긴 해요. 나중에 무슨 스트릭랜드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맞아요. 그 힘없고 무슨 청소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일라이자도 그 취조실에 들어가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쌍욕을 박는데 남편으로 제일 권위가 높은 집에 있으면서 스트링랜드가 와가지고 너 조용히 해 이러고 하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바로 입 닫아버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이런 참 인간성이 별로인 사람이라. 그래서 약간 예찬 타입을 갖고 싶었다. 예. 근데 다른 분들 좀 공감하시나요? 저 여러분들 좀 반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든 좀. 아니면 또 예찬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네. 말씀해 주셨던 게 아까 1번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랑 주인공 관계가 감정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도 예찬론자로. 예찬론자로. 저는 네. 두 캐릭터 모두 일라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캐릭터를 배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거의 영화 시작부터 한 10분 15분 때까지 계속 대사가 남편에 대한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 내용은 들어보면 텅 빈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남편과 같이 살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들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고독한 혼자의 음. 처지를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남편과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그런 내용을 듣고 일라이자가 뭔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정한 사랑의 형태는 뭘까? 뭔가 그 사람한테 듣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렇구나, 사랑은 이렇구나. 근데 본인이 점점 그걸 깨고 자신만의 형태로 사랑을 해가는 게 그 앞에 초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사들로.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네. 이 자일스랑 젤다의 차이가 약간 저는 자일스는 진짜 동등하게 주인공한테 좀 감정적 의존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막 다 버림받고 와가지고 그렇죠. 나한텐 너밖에 없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젤다는 동정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유대를 느낀 건지 명확한 서사가 잘 보이진 않아가지고 좀 중요한 조연이었으면 이 젤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캐릭터가 약간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영화가 좀 길어지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 이제 바로 빠르게 인정하시네요. 이게 2시간이긴 한데 요즘 영화들 보면 길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완성된 영화는 또 길게 찍어주는 게 더 좋은데 꼭 이런 영화 짧고 쓸데없는 영화가 길어가지고. 근데 뭔가 그 조언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개의 캐릭터 모두 소수자로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퀴어 남성과 흑인 여성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 일라이자를 도와주는 두 캐릭터가 정상적인 설정을 가진 인물이었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영화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제 의식과 좀 그쵸. 오히려 배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인물조차 그렇게 뭔가가 결핍된 소외된 대상으로 설정을 해야 이게 영화적으로 맥락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흑인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좀 상류층 백인 여성으로 설정했으면 이 도움을 받는 이 캐릭터 구조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네. 회님 첨언하시고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약간 좀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그 도와주잖아요. 아까 네. 도와준 거 얘기했었는데 도와주실 건가요? 만약에 나라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저걸 돕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 거의 최고 아니 뭐 CIA 이 정도 급의 FBI 막 이 정도 급의 규모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감정 하나만으로 돕는 게 가능한가? 심지어 일면식도 없고 그냥 일만 같이 안 하고 그리고 일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중간에 계속 도망 다녀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감정만으로 가능한가? 일단 저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서. 더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훌륭하다. 예, 훌륭하다. 네, 일반적인 범인이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있다. 그리고 애초에 젤다 이 사람은 자기 가정이 있는데 네. 저기 자일스 이 할아버지는 다른 데서 싹 다 이제 버림을 받고 어디 갔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널 도와주마. 나 너밖에 없어 하고 찾아간 건데 젤다 아줌마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이 친구를 좋아하니까 도와줄게라고 하고 도와준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에 젤다 아줌마가 스트링랜드가 집에서 깽판을 치고 도망간 뒤에 여기 엘라이자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면서 전화를 하는데 남편이 말리니까 하는 말이 너는 절대 이해 못해 라고 하면서 맞아요. 이제 날리는 그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가 굉장히 참 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담백한 너는 이해 못할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저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이 엘라이자에 대한 젤다의 이 사랑의 한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그 말하는데 좀 멋있었어요. 그 젤다 네. 부부한테 아이가 없는 설정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엘라이자를 보살피는 거를 아이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해준 게 아닐까.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해서 가능했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편이랑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그래서 잃을 게 없어서 저는 저였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나마 잡을 만한 동아줄인 거죠. 그러면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식이 있었다면 못 도와줬을 것 같은데 이런 젤다의 상황이었으면 도와주고 만약에 그게 어떻게 잘 되면 혹시 나한테 뭐라도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도와주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젤다가 그걸 바랬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자일스는 그 머리를 받잖아요. 와, 근데 그거 받은 거 진짜 크긴 해요. 그래서 얘는 도와줄 만하다고 진짜 생각하고 크죠. 있었어요. 그거 진짜 크긴 해요. 그래서 막 감동하잖아요. 네. 자기가 머리를 막 만지면서 우와, 감동하죠. 그리고 처음에 보내야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야, 조금만 더 있자. 안 된다 이거. 나 머리 더 놔야 된다 지금. 그래야 내가 파이 그 남자 보실 수 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젤다는 이제 꿀잼썰 이제 요거 이 장면 하나 빼면은 이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도 이제 그렇죠. 할아버지는 너무 큰 걸 받으셨죠. 헬스 할아버지는. 어떻게 대표님 도와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소련 스파이 연관된 거 알았을 때 바로 도망갈 것 같아요. 와, 일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건 이건 이거 좀 반역이잖아요, 거의. 네, 북한 그 그쵸. 간첩 연관돼 그쵸, 있다 그쵸. 그러면 바로 도망가야죠. 현실적이긴 해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더 대단해 보이는. 그렇긴 해. 네. 복라님. 저는 근데 저였어도 도와줄 것 같은 게 저는 오. 뭔가 남편보다 더 믿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마저도 잃으면 더 이상 내가 뭔가 살아갈 의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짝 친구를 잃느니 같이 도와주고 같이 죽자. 약간 차라리 그냥 끝까지 나도 그 결말을 보자 이럴 것 같아요. 네. 복라님 오늘 그 하시는 스탠스가 처음에 그 하신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 어, 감정만으로 관계가 그쵸. 유지될 수 있다는 그걸 맞아요, 계속 쭉 맞아요. 이어가시는. 맞아요. 좋네요. 뚝심 되게 있게. 낭만적이네요. 네. 저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어인하고 엘라이자가 감각적 공유만으로 이제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저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지 라는 것도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제가 알고 넣었는데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두 개씩 묶어서 알고 있긴 한데 쳐다보긴 했어요. 네. 제가 이걸 무슨 생각을 하고 썼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요? 네, 이 기억을 되살릴 시간이 조금 되살리고 계세요. 약간 근데 의도는 근데 감각적 공유 말고도 그냥 정서적인 공유도 있지 않았나요? 그걸 포함해서 아마 감각적 공유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커플이 이제 처음 딱 만나면 찌릿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딱 만났을 때 한 몇 달은 가다가 이제 1년 반이 딱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옥시토신이 안 나온다. 그렇죠. 네, 한 1년 반 정도 이 기간은 이제 어떤 감각에 지배되는 그런 기간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뭔가 대화를 하고 이제 관계를 쌓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들은 만난 지 엄청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공유를 한 거는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렇죠. 그냥 딱 얘를 눈만 봐도 얘는 날 좋아하는구나 뭐 이 정도만 공유를 했지 그 대화나 어떤 소통 같은 게 없었는데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도파민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네네. 있죠. 뭔가 아직 호르몬이 좀 확실히. 기회될 네네네네. 시기니까. 그런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네요. 뭔가 장기연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네네. 순간 이렇게 봐서 사랑에 빠지는 건데. 부부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그렇죠. 막 만난 지 한 달 된 커플이 사랑해 이러면 약간 좀 가소롭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를 막 투투 됐다고 인스타 스토리 예. 막지하고 이러는 느낌으로 막 태그 해가지고 막 우리 이들이 사랑해요. 뭘 알아? 뭐 이런. 우리 평생 갈 거야 막 하고 있는데 네네네. 막 그런 커플 보면 막 100일 돼 헤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아, 그런 느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점인데. 너희들의 관계가 쌓아온 시간이 뭔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냐? 오. 오, 이런 질문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스톱 맞으신 것 같은데.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되게 제가 신박해요. 생각했을 때 그 마광수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네. 그분은 육감적 어떤 감각적 경탄만을 사랑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2차적인 거고 이 사람을 보고 시각적이든 뭐든 딱 느낌이 오는 것만이 사랑이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분은.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뭔가 그 특징을 나열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랑 비슷한 공감대를 찾고 이것도 물론 사랑의 형태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는 게 보고 그 사랑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 경험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좋다 이 사람이 저래서 좋다 보다 그냥 좋다가 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들이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에서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감정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겨나는 개념이 약간 그런 게 좀 생겨난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랑 형태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사랑이 좀 식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장 오래 연애한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1년 반. 1년 반? 그러면은 딱 그럴 수 있겠네요. 1년 반 정도까지는 사실 그거 정도로 버틸 수 있대. 도파민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그쵸? 네. 그 다음부터는 막 뭐라 그러죠? 세로토닌 막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버텨준다고 하는데 네.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을 생각은? 호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네. 엘라이자가 그 개생명체분과 사랑에 빠지기 전에 어떤 남자를 한 명 만나고 사랑에 빠졌더라면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정상적인 남자를 한 명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개생명체와 사랑에 빠졌더라면 전 이렇게까지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랑이 아니다. 그런 것 같아. 그냥 순간적인 도파민. 근데 저는 이건 약간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저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랑에서 가장 행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첫사랑과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연애를 좀 해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서 만족을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만나고 그 다음 B라는 사람 만났으면은 다음에 C라는 사람 만날 때는 A의 좋은 점과 B의 좋은 점을 보고 C는 이 A의 좋은 점, B의 좋은 점을 모두 이겨야 그 이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막 한 연애를 한 10번 정도 했다고 쳐보면 10번 정도 하면 나중에 이제 막 칼이나 막 이런 사람 만나야 만족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되게 이런 것도 사랑의 구조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처음에 만나서 정말 모르고 이 사람이 최고인지 이 사람이 최고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최고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가지고. 네, 데이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사랑인 것 같아요. 본능에 가깝지 않나. 아 조금 더 본능에. 그 막 이렇게 신체적 끌림에 대한 묘사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본능에 좀 가깝고 그리고 사실 이성적인 사람이면 아무리 첫사랑이어도 그 국가 기밀을 절도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아 그렇게. 그쵸? 로미오와 줄리엣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동적이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본능이고. 그게 더 선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까요? 정신 차려보니까 난 물고기가 됐는데. 막 아감이 나 있고. 네, 물을 물을 수 없잖아요. 아. 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봉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풋사랑이든 첫사랑이든 뭐든 사랑은 사랑이다 이거라서 이 둘의 문제는 그냥 상상하기 나름이라 생각해요. 얘네가 권태기가 왔든 뭐 물고기 부부가 됐던 그거는 그분들이 해결할 일이고 일단은 얘네는 사랑을 했다. 네, 사랑을 했다. 아. 네, 저는 그래서 뭔가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3개월을 보고 좋아했든 하루 보고 사랑했든 자기들이 사랑이라고 느낀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느낌이라 알아서 잘 사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약간 이어서 질문하면 제가 막 꼴값 떤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게 저는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때밖에 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그것도 나중 되면은 소멸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축복이지 않을까? 네, 되게 귀여워요. 저는 제 눈에. 굉장히 성숙하시네요. 아 그래. 저는 보면서 막 아유 씨.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아유 너네는 진짜 너네 향이 뒤진다 이러고. 저도 동의하는 게 네. 그러니까 오래되고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말할 자격이 돼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당장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이 진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눈치 보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 솔직히 뭐 1년 2년 사귀면 사랑해 아무나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랑 어제 만났는데도 나는 당신 사랑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진짜 찐사랑이 아닌가. 그 대부분 사랑 영화 좋아하는 그런 특징들이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3개월 만나고 안정적인 이런 게 아니라 첫눈에 반하고 이런 영화들이 더 사랑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다 그런 거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렇군요. 저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말을 정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되게 많이 하는데 약간 사랑에는 되게 최후의 보루처럼 남겨두고 있는 정말 제가 사랑한다 느낄 때 말이 나오는 그런 타입이라서 오히려 막 장난으로 막 친구들한테 막 친구가 과제 보내주고 하면 사랑해 정말 고맙다 친구야 이러는데 오히려 막 연인한테는 되게 그냥 좋아한다고만 많이 하고 그냥 많이 좋아한다고만 얘기하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안 서운해하나요? 근데 오히려 약간 이제 처음에 서운해하는데 나중에 사랑해라는 말을 했을 때 감동을 받더라고요. 진짜요? 그렇죠. 왜냐면 그 말을 처음 듣는 거니까. 근데 그거 하루에 한 번씩 하면 하루에 한 번씩 감동받을 수 있는데 네, 한 번에 몰아주는 거죠. 약간 이제 그 조삼모사기란데 한 번에 약간 몰아서 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외에 다른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 정도까지 서운했던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걸로 오히려 더 서운해하죠. 근데 이것도 본인만의 그런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해서 뭐 이거를 사랑에 안 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이거보다 진짜 진심이 느껴질 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이 영화의 주제잖아요. 사랑의 형태, 그쵸, 쉐이프 그쵸. 오브 워터.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 영화 보면서 좋았거든요. 뭔가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있다. 오늘도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다르지만 다 약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좋으면서도 약간 듣는 사람들이 심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약간은 들긴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해지시면 나중에는 이제 뭐 술자리 같은 데 가서 편하게 얘기하시면 더 좋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 작품이 냉전 시대 배경이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왜 굳이 냉전 시대였을까요? 다른 시대도 많고 뭐 서부 시대는 아니겠지만 근데 뭐 왜 굳이 냉전 시대 설정을 했을까? 2017년 영화면 사실 이걸 안 다뤄도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굳이 이 시대를 콕 집어서 했을까?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이 동성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는데
지금 시대보다는 그런 시대가 더 그런 사람들이 차별이나 대우를 못 받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캐릭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썼나 싶기도 하고 이 감독이 이거 말고 파네미로도 뭔가 그쪽 시대적 배경을 쓴 것 같은데 뭔가 그 배경을 유독 잘 다루는 감독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가 좀 자신 있어서. 좀 잘 알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비님? 왜 굳이 이 시기였을까요? 저는 그 약간 이분법적인 그런 관계가 좀 많이 부각되는 시기라서 했나 싶었거든요. 왜냐면 냉전 두 나라의 그게 좀 긴장 상태였으니까 어떤 그런 흑백 적과 적군과 아군 이게 명확한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선이 강한 시대여가지고 이런 주제를 다루기 적절해서 썼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차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선을 없앤다? 그런 이분법적인 것을 비판한다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그 구도를 강화시킨 것 같고 배경이요? 아니 그 인물들의 관계가 인물들의 관계가. 네, 왜냐면 딱 그 악역과 선역으로 나뉘면서 그렇죠.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 관계에 대한 비판으로 한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서긴 했거든요. 왜 굳이 이 시기였을까? 저항성에 대한 얘기라면은 좀 1차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좀 저항성이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스트링랜드라는 그런 네. 가부장적인 캐릭터에 그냥 저항을 한 배경인 것 같긴 한데 또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솔직히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요, 약간 좋아요. 그냥 개연성적인 측면에서 네. 그 미확인 생물체가 나오잖아요. 네. 그 딱 생각을 해보면 얘네를 실험을 언제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현대를 하면 이상하고 너무 옛날에 했다 그래도 말이 안 되고 냉전에 하면 딱 맞겠네. 응당 당연히 뭔가 있을 법하다. 네. 그렇죠. 왜냐면 또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련 외계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얘네를 우주에 데려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어. 자신감 가지세요. 이 실험에 대한 당위성이 이때가 딱 적합하다. 이때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아까부터 되게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시네.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약간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깊게 생각 안 해봐서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만약에 냉전보다 조금 더 이전이면 걔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발견되자마자 죽었을 것 같고 그 이후면 뭔가 그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포용력이 넓어져서 학대를 안 당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피켓 들고 시위했을 수 있죠. 반전 운동 막 이런 식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봤습니다. 저와 결이 일치하지. 그리고 뭐 그때 이후면 막 아마존 원래 아마존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무 베져가지고 우전에 막 미리 발견돼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호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이 시기였을까요? 라우이님이랑 이분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살짝 색감을 좀 녹색 계열을 많이 썼잖아요. 네. 저는 그 냉전이라는 그 워딩이 좀 녹색이랑 비슷해서 딱 들어맞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 1960년대 그게 미국이 우주 그 진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미래를 위해서 막 우주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실험실 안에서는 막 폭력 이런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폭력이랑 고문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더 나은 미래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전도 냉전식이긴 한데 그런 1960년대 그 우주랑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약간 이중성.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되게 약물의 발전 이런 거 보면은 저런 고문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좋습니다. 이거 네. 이동진 평론가 하는 말 들었거든요. 네. 이 감독이 말하신 것처럼 파네미로도 전쟁식이고 네. 자꾸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동진 평론가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게 낭만적이긴 했는데 이걸로 마무리하자면 네. 그 동화가 가장 필요한 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슬픈 얘기네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최대한 뭐 이런 걸 많이 배려해 주려고 하는데 점점 그런 게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이건 약간 딴 얘기인데 이때는 이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또 너무 많이 배려한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이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난번 이제 기수 때 막 토론을 했었거든요. 뭐였냐면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뭐 뭐죠? 인어공주? 인어공주 같은 영화들 보면은 그냥 막 소수자를 넣어서 하는데 이게 원작을 훼손하면서까지 하잖아요.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사상을 강요하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토론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소수자를 좀 다룬 영화니까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토론할 때는 이제 찬반이 정해져 있었어서 찬성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저희 주장은 그거였어요. 이렇게라도 안 다루면 이 사람들 정말 갈 데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지하철에서 전장현 분들 시위하잖아요. 네. 뭐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 만약에 시위를 하고 감옥을 가는 걸 감옥 갈 것까지 준비를 하고 그걸 시위를 한다면 저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안 하면 자기가 정말 설 자리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제가 할 수 있는 배려 그런 걸 그냥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책임을 지긴 해야죠. 그걸 안 지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어려운, 되게 그 꺼름직한 질문이라 말이 잘 안 나오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제일 이제 참신하신 아버님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영화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근데 약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요? 찬성은 아닌데 네. 반대하지 않는다. 나올 테면 나와봐라. 어차피 나 보니까 그럼 그러니까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취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취향으로 선호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생긴다고 굳이 또 반대는 하지 않는. 뭐 다양한 거 많아지면 좋지. 뭐 이런 것, 뭐 인어공주 옛날에 뭐 빨간 머리 에리엘에다가 피부 백색의 심해에 사는데 피부 백색인 에리엘 하나 있었잖아요. 네. 걔네가 있었으니까 뭐 피부 검은 에리엘 하나 정도 나와도 뭐 굳이 뭐 그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으세요. 저는 그게 뭔가 그냥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전규칙은 피로 쓰인다고 네. 누군가의 피로 쓰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정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무도 안 봐주니까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본인들도 민폐인 걸 알지만 그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가장 각인되기 쉬운 방법인 거를 알잖아요. 그런 게 그 파리에서도 그게 환경 운동 한답시고 루브르 훼손하고 이랬던 것처럼 그게 다 퍼포먼스들이 다 쌓여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엄청 반대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관심을 안 주니까. 이렇게 약간 충격요법 그런 좀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거죠. 저는 일단 이슈가 돼야 돼. 저는 그러니까 영화 쪽에 한정지어서만 말해보자면 네. 결국은 산업이 말해준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소수자를 챙기자 이런 영화에 등장도 시키고 주인공을 이렇게 바꿔볼까 하는 것도 다 척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위하면은 안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이려고 척을 하고
그거 다 피해가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뭐 인어공주 흑인으로 만들어서 욕 먹으면 그거 욕 먹이는 일이지. 솔직히 그걸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승부 예측할 때 가장 정확한 게 베팅 사이트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걸리면 냉정해져요. 인어공주 망했죠? 블랙팬서 2 망했죠? 계속 망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개할 거다. 그리고 소수자를 위한 훌륭한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억지로 하는 건 의미 없다 생각해요. 저는 당장 작년에도 시너스 같이 엄청 멋있는 영화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굳이 어떻게 억지로 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챘다 이제 이게 의미가 없는 걸. 더 이상 그런 영화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행이 끝났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이렇게 영화 만들면 오늘 영화처럼 영화를 만들면 소수자 영화에도 뭐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인어공주가 좀 심하긴 했죠. 저 여기랑 연관돼서 다른 얘기는 이 영화 얘기하면서 유독 소수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주인공이 언어장애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약간 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지우고 봐라라는 감독의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얘들이 하는 게 이게 주제가 로맨스 영화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얘들이 이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갖고서도 사랑을 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사랑을 하네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죠. 뭔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 귀족이 하층민 보면서 와 진짜 열심히 산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보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얘들이 소수자든 말든 그냥 이런 사람들의 사랑의 형태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소수자라는 그 특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수자 분들은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막 몇 명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막 놀리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는 것 자체를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놀리면 오히려 나를 진짜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혹시 두 분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까 말 안 시켜 들어가시고 의원님하고 데이비드님. 저는 네. 이분님께 동의를 합니다. 저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셨어요? 그대로 해주셔가지고. 네. 데이비드님 혹시? 저는 근데 그런 약간 PC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 약간 그냥 하나의 뭐 사회 변화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 그 정도. 약간 그 말을 들었어요. 이게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그러니까 굳이 원래 있던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반발심을 일으키면서까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건 더 악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회가 바뀌려면 한 번은 과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뭐 그걸 좋다 나쁘다로 보기보다 그냥 하나의 증상으로 보는 게 좀 평화롭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시간을 알차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영화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고 다들 좀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씩 그냥 후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마우님 제가 오늘 많이 시켰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이라서 네. 영화도 잘 안 보고 네. 약간 시네필들이 이제 열심히 미장센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카메라 어떻게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껴서 숨 못 쉬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 아니다. 막상 오니까 또 뭐 얘기할 거리도 많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이동진도 아니고요. 박형식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인들인데요. 뭐. 그렇죠. 이분님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수준 높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아니고 글쎄요.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야 될까요? 네.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대.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홍남님 열심히 첨언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번에 했던 게 어려웠어요. 되게 노미네이트 시상식 네네네. 관련된 맞아요. 거였는데 오늘은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되게 생각 못한 그런 뭐 예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신박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되게 새로운 시각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빈이 오늘 조사를 열심히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했던 것도 해결되고 너무 감사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이번에도 관성적으로 메마르게 보고 왔는데 낭만이 채워져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부모님 처음에는 약간 긴장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또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로맨스 영화는 되게 가볍게만 봤었는데 사랑만 다루지 않고 다른 요소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참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팟캐스트도 아마 제가 진행할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